이 스컬트라는 지금 국내에 들어온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렇게 막 요란스럽진 않지만은 조용히 꾸준하게 계속 시술이 인기가 있는 매니아층이 있는 시술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2010년에 시작할 때는 이게 필러도 아니고 도대체 얼굴에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되게 막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어떤 지침서라든지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어서 그냥 제 관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기법 이런 거를 그냥 담은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는 그냥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 유도제를 처음 시작할 때 좀 겁을 내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 유도제가 그때는 이제 스컬트라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스컬트라의 특징점은 구멍이 나 있지 않고 날카로운 게 아니라 약간 표면이 거친 유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마치 사탕이 약간 이렇게 녹으면서 천천히 소멸되는 것처럼 스컬트라가 몸에 들어오면 그렇게 천천히 분해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구멍이 많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제가 직접 찍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모양이 틀리게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사진도 이제 가져왔는데 보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스컬트라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포어가 있어서 그것을 좀 장점으로 설명하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다수 분해가 구멍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지면서 산성 물질이 빨리 배출되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그렇게 산성 부산물이 급격하게 방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15년 정도 쓰면서 그렇게 골치 아픈 부작용, 유가종이라든지 염증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게 사실은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유가종이 의심되는 사례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막 그 엘란세라든지 뭐 어떤 필러 유가종 때문에 심각하게 병원에 오시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줄어든다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단점으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논문들을 몇 개 보면은 국소적으로 pH가 낮아지면서 염증 세포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장기간에 FDA에서 승인을 받고 안전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 구멍이 많은 PLA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임상 경험이 흡족할 만큼 쌓이지 않고 관련 자료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스컬트라는 2009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뺨 쪽에 주름 이런 걸로 또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바디 쪽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 역사는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일본 식약청에서 허가가 아직 안 난 상태였고 중국에는 최근에 허가가 나서 굉장히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8세 여자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피부 강체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나쁘진 않지만은 주로 문제는 이분은 볼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넷 라인 쪽하고 얼굴 세깅 이 세깅이 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볼륨 부족에 의해서 얼굴 전체가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볼륨 보충을 해주면은 이런 처짐 같은 거는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시험을 봤을 때 볼륨 로스가 모더레이트하게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대칭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름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더마에서 제공한 이 얼굴 평가 도구에 보면은 주로 보이는 것이 볼륨 로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 콜라겐 유도제로 얼굴 스킨 부스터를 많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스컬트라가 들어왔을 때는 지방 이식을 대체하는 이런 볼륨 리플레이스먼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10cc 믹스법을 쓰기 때문에 10cc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바이알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바이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시술 면적이 넓을 때 골고루 주입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분은 반자부터 앞볼, 팔자, 그 다음에 옆볼, 마리오넷 라인까지 골고루 주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시술하는 장면을 보면은 저는 이제 바로 안 쳐서 이거는 이제 스컬트라뿐 아니라 뭐 주베룩이라든지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내용이 해당되는데요. 이게 앉아서 위에서 조명을 내려쳐서 볼륨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굴곡이 있고 주름이 지는 부위를 판단을 한 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얻고 얼굴에 그린 다음에 보여주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부위를 알콜로 다 2차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25게이지 캐뉼라
캐놀라나 27게이지 캐놀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저항이 좀 센 부위 아니면 서브 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24게이지 캐놀라도 사용을 합니다. 조금 섬세하고 한 부위에 아주 조금씩 알아주고 싶을 때는 27게이지 캐놀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눈밑 시술은 원하지는 않지만은 눈 주변에 아주 미세하게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면은 눈 밑에 몇 년 전에 필러를 맞은 적이 있는데 봤을 때 그 평평하게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은 스컬트라를 받고 눈밑을 마사지를 세게 하면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필러가 약간 모양이 뒤틀리면서 오히려 눈밑이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눈밑 쪽에 시술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 직후 모습입니다. 물론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용량을 좌우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쪽이 1cc 더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일단 시술 직후에 환자가 어색함을 별로 느끼지 않고 직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 뭐 얼굴 하고 왔다 이런 느낌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한 바이알만 하겠다고 했다면은 거의 티가 나지는 않았겠죠. 볼륨 때문에 일단 두 바이알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을 때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0.5바이알짜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은 반병만 쓰고 반병은 버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기 나름대로 용량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2cc 넣어야겠다, 1cc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대체적으로 그것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바이알을 시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바이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얼굴의 유지 인대를 따라서 이게 좀 15층까지 같이 펀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유지 인대에 대한 프롤러 세라피가 되거든요. 프롤러 세라피가 이제 인대 강화 주사잖아요. 그래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는 프롤러 세라피를 얼굴 유지 인대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렸고 스컬트나가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고령층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거를 이렇게 70대 후반에서도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